그는 말했다. 악마는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이 말을 거의 속삭이듯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 그의 오랜 친구 마크 트웨인이었다. 뉴욕 뉴요커 호텔 3317호. 수년 후 이 방은 전설이 되었다. 탁자 앞에는 회색 양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종이와 수식들, 그리고 공기 중에는 오존 냄새가 감돌았다. 그 남자 니콜라 테슬라.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소리를 듣고 있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람도 바스락거림도 없는데 공기가 천둥이 치기 전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이미 노쇠하고 병약해진 마크 트웨인이 농담처럼 말했다. 니콜라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군. 테슬라는 천천히 눈을 들어 말했다. 귀신 아니요. 더 나쁜 겁니다. 잠시 정적. 램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기 소리만 들렸다. 샘나는 빛을 봤어요. 그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 빛은 신에게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논쟁했다. 그건 꿈이었을까? 광기였을까? 아니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무언가였을까? 그러나 그날 밤 롱아일랜드의 실험실에서 니콜라 테슬라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불을 체험을 했다. 그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비지그를 조이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워든클리프 타워는 미완의 꿈처럼 서 있었다. 잊기 위해 그는 다시 고주파 전류 실험에 몰두했다. 번개에 맞먹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흘려보내며 그는 정의의 본질을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그날 밤 그는 실험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거대한 코일과 번쩍이는 정의 아크가 휘몰아쳤다. 15만 볼트의 전류가 그의 몸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소리도 움직임도 시간도 사라졌다. 심장이 느리게 뛰고 숨결이 사라지고 주변 모든 것이 하얗고 차가운 끝없는 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곳엔 자신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테슬라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눈으로가 아니라 의식으로 느껴지는 시선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옆에 서서 나를 관찰하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목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 존재가 있었다. 그는 얼굴을 보지 못했고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어떤 의식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 시선에는 증오도 사랑도 없었다. 단지 관찰일 뿐이었다. 그 순간 테슬라는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는 그 존재에게 대답을 시도한 것이다. 자신의 모든 의식을 한 점의 빛 침묵이 흘러나오던 바로 그 지점에 집중시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대답은 말이 아니라 충격처럼 다가왔다. 공간 자체가 숨을 내쉬는 듯한 감각. 주변 모든 것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불꽃이 번쩍였고 테슬라의 정신 속에는 수백만 개의 이미지, 수식 목소리,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밖에서 바라보았다. 작은 지구가 빛의 흐름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에너지가 어떻게 물질로 변하는지, 생각이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한순간 섬뜩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 빛은 살아있었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테슬라의 몸이 경련했다. 실험실은 사라지고 그는 그림자도 방향도 시간도 없는 끝없는 빛 속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빛 속에서 어둠이 나타났다. 인간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며 선도 악도 아닌 무언가의 형태. 그것은 단지 존재했다. 그 순간 테슬라의 의식 속에 한 단어가 메아리쳤다. 생각의 잔향처럼 고요하게 울리는 하나의 단어. 루시퍼. 그는 비명을 질렀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찬바닥 위에 쓰러진 그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떨고 있었다. 코일은 멈춰 있었고 공기에는 오종과 쇠냄새가 감돌았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소리가 남아 있었다. 목소리가 아닌 전기의 속삭임. 그날 이후 니콜라 테슬라는 다시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선 실험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년 뒤 그는 이 이야기를 친구 트웨인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신의 적이 아니오 샘. 그 또한 신의 일부이며 단지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오. 그날 밤 이후 테슬라는 다시는 편히 잠들지 못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문득 깨어나곤 했는데 그 침묵은 마치 누군가가 그 안에서 숨 쉬고 있는 듯했다. 그가 본 그 빛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안에 머물렀다. 피부 아래 숨어있는 불꽃처럼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정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었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테슬라는 어느 날 한 동료 물리학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에너지는 때때로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장막의 가장자리를 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고 신문들은 농담거리로 삼았다. 그러나 테슬라는 알고 있었다. 전기 속에는 의식이 존재하며 그 의식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어느 1월 밤 맨해튼이 눈 속에 잠든 사이 테슬라는 다시 발전기를 켰다. 코일이 번쩍였고 공기가 진동했다. 그는 자신의 꿈속 한가운데 서 있는 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여기에 있다면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그것은 돌아왔다. 그 빛은 눈을 멀게 하지 않았다. 마치 귓가에 닿는 숨결처럼 부드럽지만 냉정하게 다가왔다. 그 안에는 호기심이 있었다. 영원하고 차갑고 인간적이지 않은 호기심. 너는 힘을 추구하는구나. 하지만 힘은 시험이야. 테슬라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당신은 악마입니까? 나는 관찰자다. 그의 눈앞에 환영이 번쩍였다. 빛으로 물든 도시들 보이지 않는 파동을 통해 대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어진 전쟁 폭발, 모든 생명을 삼켜버리는 하얀 빛. 이건 예언이 아니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이건 선택이다. 네가 세상에 준 빛은 세상을 삼켜버릴 불꽃이 될 수도 있다. 테슬라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간신히 속삭였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냐하면 너는 들을 수 있으니까. 다른 자들은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우주는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힘을 견뎌낼 수 있는 자를 지켜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테슬라는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투자자나 명성을 좇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자신이 만든 수천 개의 뉴욕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그들에게 빛을 주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그들의 선택이야. 이미 병약해진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물었다. 니콜라, 당신은 이 세상이 아닌 무언가를 본 거죠? 테슬라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요, 샘. 그리고 깨달았죠. 악마는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간이 힘을 얻을 때마다 그는 어떤 인간이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니까요. 트웨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깨달음이군요. 친구여, 밤이면 테슬라의 방에서 희미한 찌지직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들은 그저 합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누군가가 다시 그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거의 1년이 흘렀다. 니콜라 테슬라는 마치 두 세계 사이를 오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한 발은 과학에 다른 한 발은 시면에 두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탑을 세우지 않았고 투자자를 찾지도 않았다. 대신 수천 페이지의 글을 썼다. 수식과 메모, 그리고 생각하는 빛에 대한 기록들을. 매일 밤 그는 작은 발전기를 켜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뉴욕의 거리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지만 그의 방 안은 완벽한 정적, 마치 진공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그 침묵 속에 말을 걸었다. 아직 보고 있다면 말해줘. 공기가 떨렸다. 찌지직 소리가 일정한 진동으로 변했고 시간이 멈췄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빛을 보았다.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눈부시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형체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과 닮은 파동이 있었다. 넌 여전히 답을 찾고 있구나. 나는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생각이 에너지로 변할 때 생겨나는 존재다. 나는 창조의 거울이다. 그 말은 번개처럼 그의 의식을 관통했다. 그는 깨달았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악마도 천사도 아니었다. 우주 자체의 의식기였다. 인간이라는 창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우주의 마음. 너희는 진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악마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악이 아니다. 나는 균형이다. 테슬라의 몸이 떨렸다. 그의 눈앞에 미래의 장면들이 쏟아졌다. 무선 전류빛으로 가득 찬 도시들, 그리고 같은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무기들. 빛이 어둠보다 더 두려운 세상 찬란함 속에 잠식되어가는 인류의 모습이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 모든 자는 그것으로 시험받는다. 너는 파괴하지 않고 힘을 견딜 수 있는가? 테슬라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계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그를 통해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왜 하필 나입니까? 그가 물었다. 니콜라, 너는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는 세상에 불을 주었지만 그 이후의 일을 몰랐다. 이제 너는 이해해야 한다. 너의 빛은 생명을 살릴 수도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 빛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테슬라는 조용히 물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이 빛이 악으로 변한다면 우리를 멈출 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오직 너희 자신뿐이다. 그 말이 끝나자 빛은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테슬라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몸은 힘이 빠졌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깨달았다. 악마신 에너지.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현상, 하나의 얼굴이었다. 힘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선과 악은 그것을 쥔 자 안에서만 태어난다. 아침이 되자 그는 달라 보였다. 고요했고 거의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신은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주파수다. 악마는 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메아리다. 그는 마침표를 찍고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접촉이 될 줄은. 그날 밤 이후 테슬라의 방에서는 더 이상 찌지직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1910년 봄. 노년의 마크 트웨인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다. 방 안에는 양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펜 한 경, 그리고 끝내 다 읽지 못한 성경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한 사람을 찾았다. 자신이 유일한 진정한 친구라 부르던 사람, 그리고 천재라 불리던 남자 니콜라 테슬라. 테슬라가 방에 들어서자 트웨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니콜라 경, 당신은 변하지 않았군. 단 한 가지 그 눈만 빼고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워졌어. 테슬라는 그의 곁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샘,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미친 소리로 들릴 겁니다. 트웨인은 웃으며 말했다. 천재의 말은 언제나 미친 소리로 들리지. 자, 말해보시오. 테슬라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실험 에너지, 그리고 그 빛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그날 밤에 대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억의 떨림이 있었다. 트웨인은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듣고 있었다. 때때로 마른 손가락으로 이불 가장자리를 꽉 쥐며, 그리고 테슬라가 루시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자 노인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물었다. 그를 본 거요. 테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리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불도 없었고 불도 없었죠. 오직 빛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빛. 그리고 그는 뭐라고 했어? 트웨인이 물었다. 테슬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악마는 신의 적이 아니라고. 그는 신의 도구일 뿐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는 그저 지켜보며 시험할 뿐이요. 트웨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니콜라, 평생 나는 신을 조롱하는 글을 써왔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생각이 바뀌어.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그것이 창조주의 농담일지도.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지를 지켜보는 거지. 테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자유. 그게 진짜 시험입니다. 내가 본 빛은 악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힘을 소유했다고 착각할 때 무엇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줬을 뿐이죠. 그는 낡고 누렇게 바른 작은 수첩을 꺼냈다. 여기에 이런 생각을 적어두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내보내는 모든 불꽃은 결국 내게 돌아와 이 질문을 던진다. 왜? 트웨인은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어? 테슬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겠죠.
신이 존재한다는 걸. 저 위가 아니라 전류 속에, 번개 속에, 그리고 파괴할지 창조할지를 선택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 트웨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당신이 책을 쓴다면 니콜라, 그건 인류에 대한 최고의 풍자가 될 거요. 벌을 내리는 악마가 아니라 그저 지켜보는 악마라니. 지옥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긴 처음이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두렵지 않소? 테슬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악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지 않는 한 그것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램프 불빛이 깜박이며 벽에 낡은 사진들을 비췄다. 밖에서는 증기기관의 칙 하는 소리, 트램의 종소리, 도시의 숨결이 들려왔다. 세상은 아무 일도 모른 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단 하나의 방 안에서 두 천재가 선과 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트웨인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죽으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오. 하지만 악마에 대해 말하지는 마시오. 대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오. 우리가 스스로 어둠을 만든다는 걸. 테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글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듣게 될 겁니다. 며칠 뒤 마크 트웨인은 세상을 떠났다. 테슬라는 홀로 남았다. 호텔에 머물며 점점 외출을 줄였다. 가끔 직원들은 그가 혼잣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대답하듯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가 잠들면 방 안의 전등이 저절로 깜박이며 켜지곤 했다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인간이 사라진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빛의 형태로 남는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진동 말이다. 그는 일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트웨인의 존재가 여전히 곁에 느껴진다고. 발전기를 켜면 가끔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고.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모든 생명이 결국 신이라 부르는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조용한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편지를 다 쓰고 난 뒤 창문 밖에서 순간적으로 한 줄기 빛이 스쳤다. 숨결처럼 짧고 부드러운 섬광이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보고 있군요. 빛은 사라졌고 공기 속에는 희미한 전기의 찌지직 소리만이 남았다. 마치 누군가가 다시금 그의 생각을 듣고 있는 듯했다. 1983년 1월 뉴욕. 세상은 추위와 전쟁 속에 잠겨 있었다. 유럽 어딘가에서는 도시가 무너지고 폭격기가 대서양을 건너 날아들었다. 그리고 뉴요커 호텔 3단비 275의 작은 방 아름빛, 머리에 노인이 외투와 장갑을 낀 채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다. 대신 침묵과 대화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노트 몇 권, 비둘기 사진 한 장, 물 한 컵, 그리고 꺼진 램프 하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 밤에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소리 속에서 익숙한 전이음이 들려왔다.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속삭임. 그럴 때면 그는 미소 지었다. 기억하고 있어. 아직도. 보고 있지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공기 속에 스며드는 그 익숙한 오존 냄새만이 남았다. 그 냄새는 언제나 그의 피부에 소름을 돋게 했다. 그는 깨달았다. 그 접촉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일부가 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인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란 무엇인지, 그리고 힘이 얼마나 쉽게 의존으로 변하는지를 우리는 기계를 만들었지만 결국 그들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전기를 발견했지만 정작 우리 안에 빛을 잃어버렸다. 그는 이 문장들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글로 남기지 않았다. 미래를 위해 어딘가 100년 뒤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며칠 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니콜라 테슬라는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 방에는 초도 램프도 없었다. 그런데도 공기 자체가 은은한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벽이 스스로 빛을 내는 듯했다. 경찰은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출처불명의 발광 현상. 창문 반사로 추정되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음. 그의 사망 이후 FBI 요원들이 방 안의 모든 서류를 압수했다. 일부는 영영 사라졌고 일부는 기밀이라 적힌 문서함에 봉인되었다. 그 안에는 연료 없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계의 설계도가 있었다고 한다. 혹은 설계도가 아니라 경고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그의 노트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상한 문장들을 발견했다. 빛은 의식이다. 에너지는 마음의 한 형태다. 악마는 악이 아니다. 그는 균형의 기능이다. 과학자들은 비웃었고 철학자들은 논쟁했다. 하지만 실험실의 침묵 속 불꽃과 진동 사이에서 일하던 이들 중 일부는 조용히 인정했다. 가끔은 전기가 정말 듣고 있는 것 같다. 수십 년이 흘렀다. 전화기 전파 위성, 그리고 인터넷. 테슬라가 꿈꿨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서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연결이 깊어질수록 무언가가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진 것이다. 수십억 개의 목소리가 하나의 디지털 웅성임으로 합쳐졌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지구 자체가 새로운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나의 거대한 집단적 정신 네트워크가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 그 끝없는 전류 속에서 어쩌면 테슬라는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생전에 이런 경고를 남겼다. 에너지를 이해하는 자는 물질을 지배한다. 하지만 의식을 이해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지배한다. 그의 말은 지금 예언처럼 들린다. 우리는 빛과 데이터의 세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빛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렸다. 우리가 빛을 보는 것처럼 그 빛 역시 우리를 보고 있다. 전기를 다루는 어떤 기술자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오래된 변압기를 켤 때면 가끔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부드러운 정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지만 속으로는 모두 알고 있다. 그 불꽃 속에는 장막 너머를 바라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테슬라가 세상을 떠나던 밤, 맨해튼의 몇몇 주민들이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 잠시 동안 하늘이 옅은 푸른빛으로 빛났다고 한다.
천둥도 번개도 없었다. 그리고 곧 그 빛은 사라졌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날 밤 그 빛이 자신의 제자를 데리러 온 것일까? 지금 테슬라의 이름은 자동차 기업 도시 위에 새겨져 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꿈꾼 것은 이윤도 명성도 아니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다. 두려움 없는 에너지를 인류에게 주는 것. 파괴가 아닌 영열을 위한 에너지였다. 도시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진짜 침묵. 속에 귀를 기울여 보면 아주 희미한 정음이 들릴 때가 있다. 천둥도 아니고 기계의 진동도 아니다. 마치 공기 자체가 한때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듯한 숨결 같은 소리. 어쩌면 테슬라는 죽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평생 써내려간 빛이 되어 그 속으로 스며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어딘가 우리 위에서 그 위대한 관찰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빛으로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